자, 우리 선배 학자들이 해놨던 걸 생각해 봅시다. 요거 프로이드 그런 우리가 다 유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프로이드 심리학을 뛰어넘어가지고 많은 발전된 심리학이 나왔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프레드릭 페스터가 얘기하는 이미지 효과, 이미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 다소 효율을 낸다는 것을 간파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프로이드가 실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때는 말하자면 대뇌 생리학이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뇌파를 측정을 한다 할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나와서 분석을 한다 할지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 촬영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실험할 수 없고 바이오 피드백 장치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워낙 타고난 사람은 통찰력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그 경험으로 해가지고, 체험으로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서 히스테리아 연구라는 게 1895년에 나왔는데, 안나 오런 사람의 진료에서 이 보고서에서 이게 무르와서 공동으로 연구한 건데, 이미지의 중요성과 효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고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이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된단 말이야. 이게 이미지로 가지고 상으로 전환됨으로써 의식화가 된다는 거.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되어 있고,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이 언어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무의미한 부호지요. 이건 심벌 매니플레이션이거든요. 추상적인 부호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 애플 그러면 APPLE? 이거 생각해갖고 안 되죠. 사과라는 빨간 사과, 그 이미지로 먼저 쑥 들어오잖아요.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의식의 과정에 더 가까우며, 이게 프로이드는 그 무의식의 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심리학 아닙니까? 심층 심리학. 그래서 우리가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거고,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좌우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미지로 되는 것이 무의식에 깊이 들어가는 거고, 이 방법은 존재론적으로나 또는 계통 발생적으로, 이게 여기서 진화 생리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계통 발생적으로도 언어로 생각한 것보다도 이미지로 생각한 게 효과적이고 오래 간다 그랬어요. 오래 간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미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론, 공자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런 많은 과학이 발달돼서 학자들이 실증적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이 되었어요. 지금 판명이 됐어요. 판명이 됐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지금 캄캄하게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쓰는 것을 습관화하라 그랬죠. 왜 쓰라 그러냐. 내가 여기서 화이트보드를 아이들한테 다 주고 쓰게 만들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쓰게 만들어요. 소리를 내서 받아쓰게 하고, 그림을 보여서 받아쓰게 하고, 그리고 번호를 말해가지고 받아쓰고 자꾸 받아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쓴다는 것을 습관한다는 것은 운동 감각이라는 또 하나의 감각을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라도 더 많은 감각 분야를 동원하면은 효율이 더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감각 분야가 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단시간으로 나누어 학습하는 편이 장시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얘기는 아까 여기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했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끊어가지고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효과적이라는 거. 계속해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순형 억제와 역형 억제가 작용해가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라는 유명한 사람, 로마 제국 서명사를 썼던 유명한 학자죠. 이 사람이 언어를 배웠던 방법에서 배우잔 말이에요. 원래 타고난 사람은 옛날 사람부터 훌륭했어요. 그런데 앞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라틴어 학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라틴어를 가지고 원문을 불어로 자기가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번역된 자기가 번역한 불어를 다시 라틴어로 또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번역된 라틴어하고 라틴어 원문하고 대조해보고 어디를 잘못 썼는가 어떻게 됐는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학습을 우리 클래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스토리스 포 리프로덕션이라는 그 애닉도트를 애들 가르치면서도 한번 다 번역해주고 뜻 가르쳐주고 단어 가르쳐주고 문법 가르쳐주고 가르칠 걸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나온 질문이든지 답이든지 말하자면 텍스트든지 전부 토막토막 띄어가지고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시켜요. 번역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책 못 보게 하고 니 번역된 걸 가지고 영어로 다시 옮겨보라 그러는 거예요. 옮겨가지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 원문하고 대조해봐라 하는 건 집에 가서 할 일이고,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화이트보드에 써가지고 들라고 그러죠. 쓰라 그러면은 여러 번 배웠죠. 여러 번 읽고 외워봤을까 하는 건데도 지금 그 문장을 자기가 번역할 때도 번역도 서투를 뿐더러 번역된 걸 또 우리말로 옮겨가지고 나올 때는 관사가 빠져있거나 아니면 단수가 복수가 되어 있거나
시제가 안 맞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해 가면서 말하자면은 이 역창 순양 억제가 되는 작용을 자꾸 막고 기억이 머릿속에 보존되도록 이렇게 망각곡선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머리에 보존되도록 그걸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더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 장의 그림은 천마디 말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지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인터랙티브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새로 개발한 건데, 트랜스크라이빙 엑서사이즈라는 걸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은, 어떤 대화문을 이제 오디오로 소리로 듣고, 그 문장을, 자기가 배웠던 문장입니다. 다 배워가지고 몇 번 배워보고 연습하고 또 녹음도 해보고 롤플레이도 해보고 다 했던 문장을, 그러니까 모든 문제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한 문장을 아까 얘기했던 기본어 학습법 마찬가지인 건데, 거기서 테이프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듣게 만든 다음에 그걸 끝까지 들어보고, 한 대 한 대를 받아 쓰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고 그 문장을 기억해 가지고서 타자를 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기억을 보강하기 위한 셀프 테스트인데,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읽고서 그냥 말아버리는 것보다도 한번 본단 말이에요. 보고 읽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자기가 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셀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기억이 없어져 가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20분 이내에 47%다. 이틀 후에는 66%다. 6일 후에는 75% 망각이다. 31일 후에는 79% 망각이다. 자, 한번 이렇게 들려준 다음에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봐. 셀프 테스트 해보세요. 20분 내에 얼마 썼죠? 47% 올라오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틀 후에는 얼마예요? 66%. 그 다음에는 6일 후에는 75%. 그 다음에 31일 후에는 79%. 내가 나 자신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해봤는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내가 써봤어요. 몇 프로인가. 그랬는데 거의 맞지 않아요. 거의 맞지 않아요. 47%가 아니고 48% 되기도 하고 거의 맞지 않아요. 안 맞아서 다시 이제 정신을 바짝 들어가면 봤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지에다가 또 써봤어요. 이제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형태를 달리해가지고 보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보강 방법이라는 것이 셀프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야단쳐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야단치는 거 안 되고 그거는 대내적인 작용을 망가뜨리니까 자기 스스로 셀프예요.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재밌어요. 그다음에 재밌어요. 재밌어요. 공부 잘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억하는 셀프 테스트 방법이 해가지고 보강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랜스크라이빙 엑서사이즈를 만드는 것은 긴 문장을 자기가 듣고 그것을 재현해가지고 재생해가지고 타자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씩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 번 누르게 만들어놨어요. 토플도 그렇게 만들었고 리슨포인트도 그렇고 어려운 것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가 찍어보죠. 3번까지는 기회를 줘요. 그 대신에 단어 하나하나는 못 찍게 해줘. 끝까지 찍어가지고 왜 찍으라. 이거 틀려도 좋으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전체적인 센스 그룹을 파악하라고 블록별로 이메일하고 즉독 직해하는 훈련도 시키고 문장의 패턴도 익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전체적인 그 컨텍스트를 구축하는 컨텍스트로 이해하는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훈련도 시키자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죠. 처음에는 힘들 것 같아도 나중에 습관되면 아주 잘해요. 그래 몇 번 해가지고 3번 한 다음에 4번째는 기회를 안 주고 누르라 그래요. 누르면 이제 답이 나오고 비교해보죠. 비교하면서 자기가 이거네 이러거든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할 것 같으면은 they are located in the outskirts of Paris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they are located 이 말이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대학생인데 there란 말을 뭘로 쓰냐 그러면은 there를 쓰더라고요. 돼요. 그러죠. 그 they are located 그러면 연결이 되겠어요? 연결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소유격의 there를 쓰라고 there를 쓰더라고. 그러다 안 되죠. 그러다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니까 막 헤매다가 3번을 넘어가고 4번째 누른다 이게. 4번째 누르니까 there가 뭐냐면 they are의 컨트랙션 단축형. 그건 they are로 발음이 아니라 there로 발음하거든요.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they are located 그래야 are located 수동태도 될 거고 뜻도 통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크라이빙 엑서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바로잡아지는데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이게 트라이얼 앤 에러로 시행착오로 다니면서 이거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they are를 이렇게 단축하면 there로 발음 납니까? 그래. 그러지. 그러면 소유격에 대하고 장소부사에 대하고 같은 발음이에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구분해줘? 그러니까 한 번 더 머리를 써야지. 앞에 문맥을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 their 소유격이 쓰면 their located 말이 되냐? 소유격이 locate 동사, 과거분사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거기다 their랑 정섭 쓰면 장섭서고 their located면 되냐? there's라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되는 것은 their 발음으로 나온 거, they are가 되어야 된 단축까지 배워야 된다. 거기서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렇게 발음 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써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엑서사이즈를 엄청나게 많이 나눴어요. 그런 것을.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기본 방법도 나눴습니다. 이미 다 배운 문제이고 몇 번 롤플레이에서 하고 딕테이션을 하고 트랜스크라이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풀면서 많이 접했던 문장을 이제는 내가 한국말로 다 번역해 놨어요. 번역을 할 적에 의역을 하지 않고 어순에 따라서 비교적 직역가깝게 해놓고 그것만 보고 영어로 옮겨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옮겨보라 그러니까 다 배웠잖아요. 배웠지만 다 지나갔죠. 한참 지나갔죠. 그러면 아까 20분 아니라 47분 망각된다 그러잖아요. 남아있어 없지만은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강식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쓰죠. 쓰면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안 맞고 이제 몇 번 그 연습을 하니까. 근데 그런 말자면 영장문 문제도 그냥 지금 걷지도 못한 놈하고 다르려라.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그 놈 써야 될 거예요. 우선 기본 메카닉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시켜서 훈련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쓰고 싶은 문장을 써요. 문장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서 훈련을 쌓아가면서 어렵지 않게 만들고 거기서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지금 성취하는 쾌감을 자기가 깨닫고 느끼고 기분 좋아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야 좋은 교재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를 만들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지만은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은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뭐 어떤 걸 파악할 적에 아까 내가 단어 읽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센스 그룹을 읽으라고 전체 문장 끝까지 들으라고 그랬죠? 그것은 문맥을 살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장소를 먼저 알라가 모르는 데라고 하면 산 꼭대기 올라가서 지리를 보는 거예요. 남산 꼭대기 서울시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 방향을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목표 지점을 가서 거기를 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하철 조사해가지고 해당되는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이다 이렇게 세가지고 거기 가서 세가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산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탑다운입니다.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대위를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텀업이에요.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학습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속독으로 읽어가지고 대위 파악하는 것이 탑다운입니다. 들을 적에도 대위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만들어지면 어떤 대화를 들려주고 이것이 호텔에서 일어난 대화냐 아니면 음식점에 일어난 대화냐 레코드 가게에서 나온 대화냐 아니면 술집에 대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대위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바텀업 올라가죠. 거기에 세부적인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텀업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단어, 그 어떤 단어에 대한 발음, 그 다음에 발음이 이어지면 블렌딩 하는 거, 그런 세부적인까지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 뜻까지도 전부.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병행돼서 나가야 된다. 학습이라는 게. 그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첫째 대의도 파악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면 공부가 안 돼요. 효과 없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그렇게 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하럴드 E. 버드라는 교수하고 H.G. 베커 교수가 실험한 결과인데요. 단어를 눈으로 읽고 기억하는 것과 큰 소리로 읽고 암기하는 것을 비교해 봤어요. 대학생들을 집단을 나눠가지고 컨트롤 그룹하고 익스페리멘트 그룹 나눠가지고 해봤더니 소리를 내서 읽는 아이들이 기억률이 34%가 더 증진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럽니다.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부 컴퓨터에다가 오디오를 넣어가지고 누르면 소리 나게 만들고 문장도 끊어서 읽게 만들고 해서 소리 내서 따라 읽으라 그러고 녹음해가지고 재생시키고 이렇게 롤플레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습관이 된 아이들은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발전하는데 처음 하나의 대부분 아이들이 눈으로 읽어요. 이번 안 봐요. 내가 무슨 얘기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다 소리 내서 읽었는데 요즘 중국에서 유행해가지고 뭐 크레이지 잉글리시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봐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소리 내서 더구나 외국어를 배우는데 이 묵독을 해가지고 뭘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발음하고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다 연결돼가지고 이게 관련 연상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감각기관을 통해 기억이 된다는 건데 이건 열중시하고 가만히 앉았고 눈으로만 보고 시각만 보고 눈으로만 보는 건 글자만 읽는 것은 효율이 하나예요. 하나. 에? 그러니까 소리를 내 읽으면 벌써 자기가 여기에 타스턴에 들어가니까 넷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런데 소리를 내면 자기가 소리가 귀로 들리기 때문에 효율은 듣는 것이 더 들어와요. 이해 효율이 더 보태지는 거예요. 이에다가 여기에 마지막에 여기까지 되지 않습니까? 막 그 사파까지 되면 그림까지 보는 거니까 더
좋습니다만 가만히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살아는 효율, 타스텐이라는 효율이 있을 뿐이 아니라 자기가 읽는 소리를 회례를 통해서 읽는 것보다 배 효율이 있어서 여서서 효율이 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배운 녀석들이 단어를 읽을 때나 문장을 읽을 때도 소리를 안 낸단 말이에요. 소리 안 내고 읽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영어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말은 음절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읽지만은 영어는 음률어가 돼서 내 영어는 강하고 길게 하고 기능어는 약하고 짧게 해가지고 문장이 기나 짧으나 같은 시간에 읽게 돼 있어요. 예를 봅시다. 영어는 예를 들면은 이래요. 음률이. 이게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똑똑똑똑 똑같죠? 이렇게. 형태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요것이 말하자면 슬라빅 타임드 랭귀지예요. 우리 한국어 같은 거예요. 요것은 영어의 특유한,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예요. 음률어예요. 음률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읽는다, 그럴 적에, 여기서, birds eat worms. The birds eat worms. The birds eat the worms. The birds will eat the worms. The birds will have eaten the worms.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읽는 건 전부 길이가 다르죠? 여기서부터 점점 길어지죠? 그런데 영어는 이걸 똑같은 길이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birds eat worms 할 적에는 비교적 여유있게 읽지만은 한 단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the birds eat worms 그래갖고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하게 읽어가지고 the birds eat worms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같은 인터벌에 같은 시간 간격 내에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 더 들어간단 말이야. 더가 또 들어간단 말이야. The birds eat the worms.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the worms, the worm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여기는 will이 하나 더 붙어요. The birds will eat the worms.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will have eaten the worms죠. The birds will have eaten the worms.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읽는 것을 똑같은 간격에 읽어버리는 거예요. 읽어버리기 때문에 내용어 중요한 것만, birds eat the worms만 내용어입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게 새가 벌레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이게 기능어이기 때문에 너가 붙든 뭐가 붙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문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법을 배운 사람이면은 다 아는 거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이게 효과가 되니까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지 우리 음절어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영어를 한국식말로 읽으면은 첫째로 그 사람들이 빠르게 대하는 대화를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주어 동사수로 가는데 우리는 주어하고 내용어가 들어가고 쫙 끝에가 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 맞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안 맞은 데다가 우리는 플랫하게 이렇게 음절로 토막토막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강했다, 양했다 이렇게 가는데 가는 것은 강하고 긴 부분만 들으라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말할 때도 그냥 빨리 말해버리라는 거예요. 약하게 말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음도 약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용만 초점만 맞춰서 듣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듬만 맞춰 듣기 때문에 부담도 안 되고 한 번 주의를 집중했다 그 다음에 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힘이 나가지고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 데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되느냐면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화도 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파충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활동 안 되고 그러니까 듣는 걸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듣는 거 한다면 귀가 나쁘면 못 듣는 게 아니니까 귀가 나쁘면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겠지만 그거에 아닌 사람은 듣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습관이 간단히 되잖아요. 오래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습관을 바꾼다는 건 프로그램을 넣는 거예요. 프로그램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음률로 읽는 것을 수없이 들어야 돼요. 들으면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런 패턴으로 읽으니까 영어는 싱코페이션 음률이기 때문에 약강이 많이 갑니다. 약강으로. 그런 거라면 음악적으로 듣고 부담 없이 듣기 때문에 아무런 내가 방해를 안 받기 때문에 자기 안만큼 다 듣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많은 방해 요소가 있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공포 분위기에서 불안한 분위기에서 하나도 못 알아듣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릴렉스 시키니까 다 알아듣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이 듣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라 이거 지엽적인 얘기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 바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듬도 결국에 프로그램에 넣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레슬리 하트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문형 패턴도 문법적인 것도 프로그램으로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변형된 프로그램은 이제 서보디트 이제 프로스타라고 하는데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압축해가지고 프로스타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스타를 만드는데 이것이 기본 프로스타죠. 기본 프로스타죠. 그러니까 프로스타를 만들면 그걸 응용해 조금 변형된 것은 서보디트 프로스타. 거기에 또 손자 프로스타가 생긴 거죠. 중손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구몬학습 얘기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가지를 쳐서 빌드업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다는 사고 온다는 대부분이 프로그램 활동으로 해가지고 두뇌 프로그램 활동으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돌아가나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해 가서 만든 것인데 인간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얼마나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으로 넣는다는 거. 그래서 요 이론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은 이제 문법에 유형을 넣는 프로그램을 내가 여기서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해해서 만들어 봤고 또 이게 소리로 가지고 소리를 음률적으로 듣는 강세 음절인 음률적으로 듣는 또 내용어를 임의의 집단별로 끊어서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어서 듣는 습관 달리하고 읽는 것도 그냥 한자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브록별로 가운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빠르면은 옆으로 뛰지만 빨리면 이렇게 밑으로 읽어갑니다. 이렇게 속독법으로 해가지고 읽는 방법의 그런 방법. 그런 것이 모두 서로 곁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감각기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기억의 효율을 굉장히 높여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재라는 것은 학습 방법이 훌륭하다는 얘기지 두뇌가 좋다 그런 얘기만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머리 좋은 아이들 컴퓨터 게임 같은 건 굉장히 잘하고 또 뭐 야구 룰이랄지 뭐 룰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 그건 왜 잘하느냐? 그거 재미있거든요. 재미있으니까 뇌가 이게 사람은 뇌가 휴먼 브레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싫다 이거예요. 무슨 원인이 됐든가 싫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원대로 공부를 하니까 사람은 대로 공부해야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지만은 머리를 쓰는 방법이 나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나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원론만 얘기하고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어를 하나 외우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영어는 문법 유형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어순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복잡한 걸 외우는데 애 손비는 그 쉬운 3가지 다른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다 그 복잡한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넣는 것을 좀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넣는 방법을 하려고 보니까 멀티미디어를 내가 쓴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을 도식화하고 그림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 프레드릭 페스타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공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단계로 나눠 가지고 그것도 조금 응용하면 여기서 프로스타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제 서버들 프로스타가 여기가 이게 유사한 거 그거 조금 응용이 된 거 돼야지 껑충 뛰는 요 프로스타를 밑에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여기서 만들고 또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재가 만들어져야 되고 가르친 것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고 나서 배운 다음에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또 리인포스먼트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걸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배운 것이 앞에 배운 것을 또 억제를 해가지고 막아버리고 앞에 배운 것이 다음에 배운 걸 막아버리고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안다 그러면은 자연히 중간에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휴식을 취해준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콘크리트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건설업체 사장을 연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느냐면 7일 동안을 콘크리트를 빚은 다음에는 건드리지 말고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 물 주고 또 물 주고 하면은 일주일이 지나면 3000 psi가 나와요. psi라는 것은 말하자면 per square inch란 말이니까 1스퀘어 인치에 3000kg의 무게를 올려도 깨지지 않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이게 금방 흔들어 버린다. 그럼 다 망가져 버려요. 그게 말이죠. 쉬어야 돼요. 그 양생기간이거든요. 큐링 피리어드거든요. 콘크리트를 일주일 동안 물을 주어가면서 양생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기억에 넣는 것도 양생기간이 필요해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좀 쉬어야 돼요. 자는 거 제일 좋지만 잘 수 없으면은 휘파람 물고 놀든지 말이에요. 다른 지각 활동을 해서 억제가 생기지 말도록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급해가지고 시험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크래밍 하는 거, 벼락 공부하는 건 아무 효과 없어요. 그 효과 없어요. 그것은 이 단기 기억에 강한 사람이 아침 새벽까지 공부해가지고 쫓아가서 몇 시간 뒤에 시험 볼 수 있겠죠. 그게 다 없어지기 전이니까 이틀까지는 그래도 얼마나 남아있죠? 이틀까지는 66%가 없어지고 4% 남아있나요? 34% 남아있나요? 34%는 쓸지 몰라도 가면은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 없어져버려요. 그렇게 배운 것을. 왜 그러냐면은 관련 연산에 배운 것도 아니고 쉬어가면서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앞뒤거리 억제가 되어가지고 다 없어져버려요.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겹게 시험 공부하고 또 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텅텅 비어있어요. 자기가 직접 해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공부 방법은 안 된다는 거. 앞으로는 우리가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사실을 알았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에 도전해서 problem solving,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의력을 기려야 될 시대에 그러면은 그 학습하는 방법도 전혀 달라져야 됩니다.